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은정 강사입니다. 네, 이번 동영상 강의에서는요. 우리 학생들이랑 어법 강의로 만나게 됐는데요. 우리 강의는 1강부터 28강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강의라고 볼 수도 있지만 평범한 이제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아마 길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네, 하지만 한 강 한 강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어법은 여러분들이 뭐 HSK를 준비하든 안 하든 회화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한 번은 정리를 하고 가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강 한 강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하고요. 한 강이라도 필요 없거나 혹은 중요하지 않는 강의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매일매일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여기시면서 이번 강의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1강 시작하게 될 텐데요. 1강은 중국어 품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어법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크게 먼저 이해되어야 할 부분이 품사와 문장 성분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품사에 대한 이론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룰 거고요. 그 다음 2강에서는 문장 성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물론 수업 시간에 조금 언급은 할 거예요. 그래서 2강에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품사와 문장 성분을 같이 이해를 한 상태에서 어떤 것이 품사의 개념이고 어떤 것이 문장 성분의 개념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어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품사를 공부할 거예요. 이제 수업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 첫 강의인 만큼 열심히 저랑 오늘 강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품사에 치중을 해서요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중국어의 12품사를 같이 공부할 거예요. 이거 전에 그럼 품사란 어떤 개념이냐 잠깐 한번 볼게요. 중국어 문장 가운데 我在中国学习汉语 이 문장 한번 볼게요. 네. 나는 중국에서 중국어 공부를 한다라는 문장이에요. 해석은 여러분이 힘들지 않을 거고요. 이제 우리는 품사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갖는 최소의 단위로 갈라보면 이렇게 가를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맞나요? 我在中国学习汉语 그러면 이 우어는 뭐가 되냐면 품사로 대명사가 되고요. 그 다음 짜이는 어디에서라는 뜻으로 전치사가 되고요. 그 다음 중국어는 명사가 되고요. 그 다음 学习는 동사가 되고요. 그 다음 한위는 명사가 됩니다. 이렇게 최소의 단위로 나눈 이 하나하나의 성질들을 우리는 품사라고 하고요. 그러면 중국어에는 어떠한 품사들이 있고 또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를 공부하게 될 건데요. 중국어의 품사는 12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어 문제집 혹은 뭐 중국 선생님들 언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12품사 내지는 13품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1번 동사라는 것 여러분 알고 있죠? 뭐 취칸 이런 거 자세하게는 뒤에서 나누고 지금은 간략하게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동사 그 다음에 조동사라는 것이 있어요. 동사 앞에 위치해서요. 동사를 돕는 거죠. 가능을 나타내거나 뭐 허락을 나타내거나 혹은 원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들을 우리는 조동사라고 하는데요. 물론 조동사도 우리는 따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동사와 조동사를 하나로 묶기도 하고요. 또 이제 조동사를 동사에 속했다라고 보기도 하고 조동사를 떼어내 가지고요. 또 다른 하나의 품사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조동사를 따로 띄게 되면 13품사가 되고요. 만약에 붙어 넣게 되면 하나가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12품사로 보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사 여러분들 익숙하고요. 네 번째는 대사인데요. 얘는 다른 말로 하면 대명사라고도 부르죠. 그 다음 부사, 어법의 꽃이라고도 많이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개사, 개사의 이름은 전치사라는 이름도 같은 뜻이고요. 접속사, 여러분 알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그리하여, 조사, 뭐 러졌고 나중에 우리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수사는 숫자라고 보면 되고요. 양사, 중국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양사, 꺼, 티아오, 찌엔 이런 것들이죠. 감탄사, 우리말에도 감탄사 있죠. 야, 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성사라고 하죠. 상성사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의성사라는 것은 소리를 닮은 글자, 뭐 우리말로 치면 콸콸콸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12품사 내지는 13품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품사들 어떠한 것들이 있고 종류 어떠한 것들이 있고 또 어떠한 특징 갖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살펴본다고 했는데요. 여기 공백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같이 12개를 한번 복습해 보려고 해요. 아마 바로는 외워지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잠깐 우리 동영상 강의니까 정지 버튼 누르고요. 12품사 뭐로 나눌 수 있다고 했지 잠깐 공부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같이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품사 기억나는 대로 동사 있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형용사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네, 명사 순서는 물론 상관은 없습니다. 대명사 있었어요. 여기서 동사, 여기서 조동사 따로 빼기도 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부사, 그 다음에 전치사, 개사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 접속사, 조사, 수사, 양사, 감탄사, 의성사, 그래서 상성사라고 부르죠. 이렇게 12개, 조동사 따로 빼면 13개 있다라는 것 잠깐 복습했습니다. 이 13개, 12개의 틀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채우신 다음에 수업을 들어야 더 정확하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딱딱 들어갈 거예요, 내용이. 그러면 이거 정리되신 분들 지금 같이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하죠. 먼저 동사. 동사는요, 사람 또는 사물의 동작, 행위, 존재, 소실, 심리 상태, 발전, 변화 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볼게요.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요. 정말 동작을 갖는 거 칸, 취, 허, 타오룬 등이 있고요. 조동사를 만약에 동사에 넣어서 보자면 조동사,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인데요. 그래서 조동사는 샹, 뭐뭐 하고 싶다, 능, 뭐뭐 할 수 있다, 회, 배워서 뭐뭐 할 수 있다 등이 있고요. 판단 동사 같은 경우는 시, 뭐뭐이다라는 거죠. 비동작성 동사라는 말을 붙이는데요. 동작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시이다 이런 것도 동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형용사. 형용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사람 또는 사물의 성질이나 형상, 행위나 동작의 상태 등을 나타낸다. 뭐 예를 들면 하오 대표적이네요. 좋다, 피아오리앙 예쁘다, 까오 높다라는 것 다 형용사에 들어가게 되고요. 명사입니다. 명사는 사람, 사물, 장소, 방위를 나타내게 되죠. 종류 보면 일반 명사 보면요. 빠바, 아빠, 니오나이, 우유, 빙고, 사과 되고요. 고유 명사, 한유, 네, 중국어, 중국, 나라죠. 중국, 서울, 서울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유 명사라고 부르죠. 시간 명사, 今天, 明年, 下午 시간 명사고요. 방위사, 上边, 그 다음에 下边, 그 다음에 旁边 이런 거 다 옆쪽, 옆쪽, 아래쪽, 위쪽 그래서 上边, 下边, 旁边 이런 것들 모두 방위사라고 부르고 이것은 명사의 범주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 기억하겠습니다. 대사, 대사는 여러분 중국어에서 따이츠라고 불러요. 이 따이가 대신하다, 뭐 대체하다 이런 말로 바꿀 수 있는데요. 그때 대자입니다. 그래서 명사를 대신하는 품사를 대사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대사 같은 경우에는요. 인칭대사, 지시대사, 의문대사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인칭대사 같은 경우는 우워, 니, 우워만, 니만, 타만 뭐 당연히 다 가능합니다. 점점점 그쵸? 그 다음 지시대사 같은 경우는 뭐 这个, 那个, 这些, 那些 모두 다 가능하고요. 의문대사 대표적인 거 谁, 누구, 什么, 무엇, 哪 이런 것들 모두 의문대명사 우리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누구, 무엇, 어디.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조금 생소한 것들일 텐데요. 뭐 국어 수업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중국어를 하고 있긴 하지만 부사입니다. 부사는 어법의 꽃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부사 같은 경우는 동사나 형용사 앞, 뒤에서 우리 문장 성분 때 배울 거지만 서술어 앞에 놓여 범위, 시간, 정도, 긍정, 부정, 어기 등을 나타내는 것을 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품사를 쭉 훑고 있지만 뒤에 동영상 강의에서요. 쭉쭉쭉 그 특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오늘은 큰 맥락을 지금 짚고 가는 거니까
나 부사 뭔지 잘 모르는데, 부사의 어법적인 특징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 품사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리를 쭉 하는 거예요. 큰 산을 한번 공부하는 거고요. 우리가 뒷 강의에서는 다 쪼개서요. 부사 종류대로 그리고 그 어법적인 특징대로 다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부사 很, 네, 매우라는 뜻으로 정도부사고요. 非常 대단히라는 뜻으로 네, 이거 역시 정도부사고 已经 그러면 이미라는 뜻으로 시간부사죠. 서술어 앞에 위치합니다. 很漂亮非常好已经去 그러면 모두 다 동사 내지는 형용사 앞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죠. 이번에는 개사의 개념이에요. 개사 중국말로 介词라고 부르고요. 우리식으로는 전치사라는 말을 쓰죠. 개사는 여러분 단독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죠. 나 애서 공부해, 나 얘기해 줄 거야, 뭐 얘 관하여 얘기해 이런 말은 쓸 수 없어요. 반드시 이 지렁이 요 자리에 명사 혹은 대명사가 일반적으로 오게 되고요. 중국어에서는 전치사 오게 되고 그 뒤로 명사 혹은 대명사를 갖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는 혼자 쓰이지 않고 단어 2개 이상이 같이 쓰이므로 구를 이룬다라는 표현을 써서요. 전치사 구 혹은 개사 구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개사 전치사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뒤에 시간, 사람, 사물 등 명사, 대사와 함께 쓰여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한다. 이해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접속사. 네, 여러분 접속사는 우리 어렵지 않죠? 그러나, 그리고, 그래서, 그리하여. 중국어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것을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可是 그러나, 因为 왜냐하면, 只要 뭐뭐이기만 하면 물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오늘은 대표적인 거 3개만 가지고 와서 예를 든 거죠. 그 다음은 여러분 조사예요. 조사는 중국어에서 助词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助자는 도와주다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독립적으로 뜻은 같지 않고요. 뭔가를 도와주는 거예요. 단어 혹은 구 뒤에 쓰여 어법적 관계를 돕거나 어기를 나타낸다. 어기조사 같은 건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구조조사 지금 한번 살펴볼게요. 이 가운데 우리 학생들은 아마 구조조사를 가장 어려워하지 않을까 싶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더자는 명사구를 만드는 구조조사 더인데요. 이 뒤에 명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앞에서는요, 동사가 올 수도 있고, 뭐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수량사가 올 수도 있고, 뭐 등등 올 수 있는데, 이 더가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명사가 온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好看的衣服 뭐, 我的男朋友 또 뭐 있을까요? 好吃的菜 맛있는 음식? 어쨌든 이 뒤에 명사를 가져오는 더 기억하고요. 이 더자는 우리 뒤에서 설명할 거지만요.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정도보어와 가능보어를 만들 수 있는 더자입니다. 구조조사 가운데. 그래서 지금 잠깐 언급을 해보자면 가능보어, 팅더동 나는 듣고 이해할 수 있다. 칸더동 보고 이해할 수 있다. 정도보어 같은 경우는 说得很快 굉장히 빠르게 말한다 라고 할 때 그때의 이 더자 어법적인 작용을 하는 거고요. 이 더자는 뒤에 동사를 받는 거죠. 예를 들면 까오까오싱싱더 그들이 굉장히 기쁘게 回来了 돌아왔다 이런 문장 한번 보면 그들이 굉장히 기쁘게 돌아왔다. 까오까오싱싱 回来了 이렇게 쓸 수는 없고요. 이 사이에 어법적으로 구조조사 더가 들어가서요. 동사 구를 만드는 문장들 이럴 때 이 더가 들어간다는 것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태조사 동작의 상태를 도와주는 조사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러는 동사 뒤에 쓰여서 무슨 의미를 나타내나요? 그쵸? 완료, 완성의 의미를 나타내고요. 동사 뒤에 저자는 ing나 혹은 지속을 나타내게 됩니다.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한 상태이다 라는 뜻이고 꾸어는 경험을 강조하면서요. 뭐뭐한 적이 있다 라는 의미로 쓰이죠. 어기조사.
어투를 나타내는 조사라는 거예요. 어투의 기운 이런 기자인데요. 문장 끝에 쓰여서요. 그 문장을 뭐 부드럽게 해준다거나 권유를 해준다던가 의문문을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네, 문장 끝에 뭐뭐입니까? 라는 의문문을 만들어주게 되고요. 너 같은 거 있고 러 있고요. 바 있고요. 어기조사의 특징은 문장 맨 끝에 위치해서 그 전체 문장의 어투를 살려준다라는 것 기억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수사예요.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그럼 하나고요. 량 그러면 둘이 되고요. 시 그럼 열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숫자 같은 개념 기억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양사, 중국인들은 양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사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양사 역시 우리 뒷 강의에서요. 꼼꼼하게 배울 거예요. 지금은 그냥 개념만 정리를 하는데 사물이나 사람의 동작을 센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진빙워 그러면 근이라는 개념이고요. 번 그러면 권. 빼이 그러면 한 잔의 우유 뭐 이런 거고요. 양사는 이렇게 물건을 세는 명량사도 있지만요. 동량사 같은 개념도 사실 있죠. 동작의 양을 세는 것. 예를 들면 뭐 이츠, 이호이라든지 이런 것들 뒤에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감탄사, 말하는 사람의 느낌, 놀람, 응답 등을 나타낸다. 와, 흥 이런 거. 우와 이런 것들 모두 다 감탄사죠. 감탄사는 여러분들이 굳이 막 앉아서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그리고 감탄사는 특별히 이렇게 감탄사 있죠. 이거와 같이 쓰여요. 느낌표랑. 그래서 편하게 이거 감탄사구나.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나올 때마다 조금 익숙하게 한 번씩 보고 가는 정도에서 익숙해지면 될 것 같아요.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의성사. 의성사는 사물이나 사람, 동물, 자연 등의 소리를 흉내내어 표현한 것 그대로 가져온 거죠. 콸콸, 멍멍 뭐 이런 얘기들 다 그쵸. 화화 그러면 중국말에서 콸콸, 뚝뚝, 쫙쫙 그래서 물이 쫙쫙 흐르는 소리 같은 것에 많이 쓰이고요. 부통이라고 하면 중국말에서 외우진 않겠습니다. 쿵, 꽈당, 풍덩 이런 것들 소리를 흉내낸 것들 그런 단어들을 의성사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12품사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했어요. 사실상 오늘은 어법 수업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여러분들 외우실 게 별로 없습니다. 이러이런 것들이 있구나 개념이 정리된 상태에서 저랑 동사에 대해서 그리고 부사에 대해서 어법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지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뭐가 포인트가 돼야 되는지 어떠한 점에 주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지 배울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면 어휘량도 나중에는 늘어나게 되겠죠. 오늘은 이렇게 어법 수업 들어가기 전에요. 큰 뼈대 중국어의 12 혹은 13 품사에 대해서 같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문장 성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문장 성분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을 하자면 워, 취, 중국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품사를 배웠죠. 그럼 최소 단위로 끊어서 워는 대명사다. 취는 동사다. 중국어는 명사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이 문장의 품사는 뭐예요? 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의 문장 성분을 한번 나눠보죠 라고 하면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취는 이 문장에서 서술어가 되고요. 원은 뭐죠, 여러분? 그렇죠. 주어가 되죠. 그리고 중국어는 뭐가 되죠? 네, 목적어가 됩니다. 문장 성분은 이거 말고도 3개가 더 있는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오늘은 개념 정리만 할게요. 이렇게 우어라는 단어가 품사로는 대명사지만 문장에선 주어로 쓰이고 취라는 것이 동사이지만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이고 중국어는 명사이지만 문장에서 목적어로 쓰인다라는 개념. 이것이 품사와 문장 성분의 개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일 들으시는 분도 있고요. 동영상 강의니까 이어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2강 때 이 문장 성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품사와 문장 성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더 확장된 문장을 보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어법이 뭔지, 어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념이 잡힐 겁니다. 네, 오늘 강의 여러분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좀
조금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 이론적인 부분이라서 열심히 여러분이 복습해서 봐와 주시고요. 2강 때는 이 문장 성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여러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품사와 문장 성분과 연결해서요. 우리 문제들 풀어보게 될 텐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려면 오늘 강의 열심히 복습해 오셔야 돼요. 네, 오늘 첫 강의였는데요. 첫 강의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뒤에 있는 강의보다는 조금 따분할 수 있는 강의였거든요. 인트로 부분이라서. 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법 공부해보고 싶다.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 28강 끝날 때까지 좋은 성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강의가 조금 지루하거나 아직은 좀 확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2강, 3강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들어보시고요. 그때 열심히 하시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강의에 푹 빠지게 될 겁니다. 오늘 수업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린 2강 때 더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